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11번부터 가볼게요. 자, 그래프는 어떤 액체 물질이래. 자, 우리 문항을 공부할 때 반드시 어떤 물질인가를 꼭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냉각. 그럼 냉각이라고 하는 거는 식힌다는 얘기인데, 차가워진다는 얘기인데,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방출해야만이 그 물질은 냉각된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온도 변화. 근데 온도가 여기서 보니까 액체 물질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는 액체인 거예요. 액체. 그러다가 요거 온도가 일정해지니까 이때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이런 상태 변화의 구간이다. 그리고 이 기억에서는 액체도 있지만 고체도 같이 혼재되어 있다. 같이 섞여 있을 수 있다. 모든 액체가 다 고체가 되어서 끝나는, 상태 변화가 끝나는 요때는 이때 여기서는 고체만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그래프 해석으로 꼭 기억을 해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물질의 기억, 어느 점 맞아요? 액체가 고체로 되는 그 온도, 그걸 우리는 62도씨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우리는 어느 점이라고 하지요. 어느 점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느 온도, 점이라고 읽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온도다. 그 어느 점은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하는 온도다.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간 기억에서는 응고열이 방출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응고, 엉기고 굳는다 해서 응고라고 한단 말이야. 그때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응고열을 방출한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설명으로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구간 기억에서는 물질이 액체 상태와 기체가 아니라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체크하고 3번 골라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어떻게 잘 이해되셨을까요? 자, 우리 12번 가볼까요? 자, 12번 왔더니 13번하고 같이 이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니까 어떤 고체 물질입니다. 고체. 자, 고체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열을 지금 주고 있어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고체는 열을 흡수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를 측정했다. 우리 1학년 때 이런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료 해석의 문제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체 물질을 가열한다. 그러니까 기억은 지금 고체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니은에 오니까 시간 요때 니은 구간에서 보니까 고체가 뭔가 상태를 변화시키나 봐. 그래서 고체가 지금 여기는 액체로 변화되는 구간이다. 니은은. 그래서 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녹는 점 이렇게 되겠죠. 디귿에 오면은 이게 뭡니까?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모조리 액체만 여기에 있다. 그러다가 액체가 옷을 갈아입네요. 리얼에 보니까 액체가 기체가 되는 상태 변화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끓는 점이 되겠죠. 여기가 상태 변화한다. 여기는 오로지 기체만 있겠죠. 왜? 고체 물질을 지금 가열한 거야. 시작이 고체 물질이었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12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그래프죠. 어떤 그래프? 시간에 따른 온도의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으로 시간이 가고 있을 때 온도가 올라가고 일정하고 올라가고 일정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물질부터 가볼게요. 이 물질의 끓는 점은 구간 니은에 해당된다. 아까 어디였죠? 끓는 점은 리을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아니올시다. 리을에 해당되는 온도다. 니은은 아까 녹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걸로.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상태 변화. 자, 상태 변화가 자,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이러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은 가해준 열, 가열한 이 열들이 모두 상태 변화하는 데 쓰인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니은과 리을에서 지금 상태 변화하고 있다. 요거는 지금 맞는 설명이 되겠죠. 여기 상태 변화, 여기 상태 변화, 요 니은, 여기도 상태 변화, 리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의 움직임은 점점 활발해질 겁니다. 열을 계속 자기가 흡수하면서 멀리 떨어지겠죠. 속력이 빨라지겠죠. 자, 그래서 가장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활발하려면 빠르기가 가장 빨라야 되니까 우리는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을 찾으면 됩니다. 미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디귿 고르셔야 됩니다. 니은 디귿을 고르다 보니까 우리는 4번 니은 디귿만 체킹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요 그래프 그대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영상에서 잠깐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들은 잠깐 13번으로 가보실까요? 자, 13번 왔습니다. 아까 위에 있는 그래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프가 여기 옆에다 넣어줄 걸 그랬네요. 자, 가와 같이 빈 유리병에 여기 빈 유리병이 있나 봐요. 그래 고무풍선을 여기다 매달아 놨는데 얘가 이제 고무풍선이 부풀어 올랐어요. 더운 물에 나누니까 가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세톤 입자가 아세톤이 여기 나와 있는 액체 상태의 아세톤이 이렇게 뭔가를 타고 가서 빵빵하게 부피가 커졌으니까 얘가 기체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세톤 입자가 이 안에도 있었을 텐데 이 액체 상태였던 애가 더운 물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즉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열 흡수죠. 기화열 흡수. 그렇죠? 액체가 기체가 되어야 더 멀리 퍼져야 풍선이 이렇게 부피가 커진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화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가와 나 사이에 에탄올은 일어난 상태. 이게 이상하다. 에탄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아세톤이라고 나왔네요. 요거를 바꿔야 되겠다. 아세톤. 그죠? 아세톤에 일어난 상태 변화와 같은 종류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을 기억, 미음. 자, 기화니까 어디였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리을이 바로 끓는 점이었죠. 위에 잠깐 보시면 리을이 바로 액체가 기체로 가는 거예요. 아마 이 출판사의 문항이 아세톤이라고 해놓고 또 아세톤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에탄올이라고 하니까 헷갈렸어요. 이걸 아세톤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은 지금 그래프 상태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셨겠죠? 자, 우리 14번으로 가보실까요? 자, 14번 왔더니 괄호 안에 뭔가 알맞은 말을 고르래요. 선택. 자, 융해가 뭘까? 그렇죠. 고체가 액체가 될 때, 기화,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승화, 고체가 기체가 될 때죠, 여기. 자, 이러려면 뭔가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흡수 동그라미. 그러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자,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흡수하니까 주변으로부터 열을 뺏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주변은 어떻게 되겠어? 주위의 온도는 열을 빼앗기겠죠. 그렇죠? 얘가 흡수해 가니까 온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진다. 시원해지는 거예요. 시원해진다. 자, 밑에는 반대죠. 반대. 응고는 뭡니까? 응고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게 아니라 고체가 되는 거예요. 액화는 뭐예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승화는 기체가 액체한 것 치고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 고체가 되는 거. 이런 경우는 열 에너지를 몽땅 뿜어내야 돼. 방출해야 돼.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바뀌는 거야.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 얘가 주변에다가 푹 열을 그냥 뿜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열을 많이 받으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죠.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상태 변화에서의 열 에너지의 출입 알겠죠? 기억해 주세요. 삼각형 알죠? 여기 기체, 여기 고체 있었다. 여기 액체 물질이 있었다. 여기서 가는 길은 6가지가 있어요. 고체가 액체가 될 때는 열을 흡수해야 돼. 이걸 융해열 흡수. 액체가 기체가 될 때도 기화가 되는 거니까 기화열 흡수. 고체가 액체한 것 치고 직접 기체가 되는 거 승화열 흡수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 자, 액체가 고체가 되면 응고라고 하니까 응고열, 이때는 방출. 기체가 액체가 될 때는 액화라고 하니까 액화열 방출. 기체가 고체가 될 때도 우리가 이걸 승화라고 하는데 승화열 방출. 자, 이렇게 분홍색은 방출, 빨간색은 흡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우리 그러면 15번으로 가보실까요? 15번에 왔습니다. 15번에.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뭘까요? 에어컨의 구조입니다. 교과서의 에어컨의 구조인데 열 에너지가 어떻게 출입하는지를 꼭 알아야 되겠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볼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그림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에어컨의 증발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증발기 있잖아요. 여기 실내에 있습니다. 실내. 자, 증발기 실내에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실내에서 냉매가 액체로 들어옵니다. 들어왔던 녀석이 열을 뺏어가 흡수해. 와, 액체가 열을 흡수하면은 기체가 되겠죠. 기화되는 겁니다. 기화열 흡수예요. 그러면 실내에 있는 열을 몽땅 가져가니까 실내는 자꾸 온도가 내려가서 시원해지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에어컨, 요거 보니까 옳지 않은 겁니다. 증발기에서는 주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온다.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응축기입니다. 응축기 어디 있습니까? 실외기입니다. 실외기. 우리 아파트 같은데 전부 실외에 응축기가 있어요. 실외기를 보통 응축기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냉매가 기체가 돼서 나오다가 이게 말이죠. 이게 쭉 내려와서 냉매가 기체로 오다가 나 열을 방출하고 싫은데 열을 방출합니다. 외부에다 방출하는 외부에다가 강제로 방출하게 시키는 게 뭐 전기 에너지 사용하면 됩니다. 아니 기체가 열을 외부로 방출하면 다시 액체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액화라고 하죠. 액화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열 방출시키는 겁니다. 주위로 뜨거운 바람이 불어나온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자, 그럼 이제 1번, 2번 다 맞는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3번 에어컨 증발기에서 액체 상태의 냉매가 기화열을 흡수한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에어컨 응축기에서는 액화열을 방출하는 겁니다. 액화열을 흡수가 아니라 방출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 하나 나왔습니다. 벌써 4번이. 5번은 뭐 밑에 잘 안 보이지만 액체 상태인 냉매가 기화하고 다시 액화하여 출입한다. 이런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실내 온도를 조절한다. 이게 이제 5번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이미 4번이 답이 나왔으니 여러분 체킹해 주시고요. 옳지 않은 거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보실까요? 16번 왔는데 16번에서 그래프 나왔는데 고체 물질이래요. 고체 물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고체 물질이에요. 고체 물질이 온도가 올라가네. 근데 일정한 구간이 생기면 이 일정한 구간은 지금 상태가 변화한다. 고체가 뭐로 변할까요? 당연히 액체로 변하겠죠. 온도가 올라가면서 녹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녹는 점입니다. 녹는 점. 그리고 올라가다가 정관에서 식혔나봐. 쭉 내려오다가 다시 또 일정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상태는 액체였을 텐데 이 액체가 온도가 식으면서 다시 일정해진다. 그리고 고체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어느 점입니다.
그러면 A, B는 녹는 점, D는 어는 점. 그러나 온도는 똑같겠죠.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지금 같은 온도입니다. 같은 물질에서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에 보니까 고체 물질이 녹아 액체가 됐다가 다시 어는 과정입니다. 다시 고체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에 관한 보기의 설명에서 옳은 거 고르는 거야. 옳은 거. 아시겠죠?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이 물질에 끓는 점은 나오지 않았어. 아직 끓는 점 없어. 지금 뭐 났다 이런 개념이 없어. 끓는 점은 없습니다. 액체 상태여서만 끝났습니다. 내용이. 자, 니은 DE 구간. DE 구간은 물질은 자, 얼어야 되니까 액체가 고체로 되려면 열을 방출해야 돼. 그렇지? 액체가 에너지가 더 많아. 방출해야 고체가 돼.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걸 우리는 응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고열 방출, 응고열 방출. 동그라미 뱅! 니은은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간 A, B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죠? 지금 녹는 건데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가 흡수한 열에너지 또는 가한 열에너지라고도 합니다. 물질의 입장에서는 흡수한 거고 물질에게 외부는 다 주는 거잖아. 열을. 그러니까 가한 열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태 변화하는데 몽땅 쓰니까 온도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 상태 변화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두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니은 디귿을 딱 찾아보니까 니은의 디귿이 4번에 있었습니다.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6번 기억해 주세요. 자, 17번으로 가볼까요? 자, 17번은 눈에 좀 많이 보이죠? 우리 수행평가 관련된 내용으로 선생님 설명을 했습니다.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더운 여름날. 이거보다는 좀, 이날 더운 여름날도 비가 올 수 있잖아. 그냥 맑은 여름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맑은 여름날. 이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부채질을 했습니다. 바람을 보냈다는 얘기는 여름날이 덥잖아. 그리고 바람이 불면 증발이 잘 일어나. 증발의 개념은 없지만 여기 보니까 물적신 거지에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증발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기화라고 잠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이 기체로 날아가. 이 기체가 누굽니까? 수증기 형태로 상태가 변해서 날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기화열 흡수라는 말을 써줘야 돼. 누가? 물이라는 녀석이 기화열을 흡수해 갑니다. 그럼 물의 입장에서는 수증기로 날아갔습니다. 공중으로. 그러면 물 주변에 있는 녀석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물 주위에서 열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물 주변은 어떻습니까? 시원하고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가볼게요. 가의 온도보다 나의 온도가 더 높아지지는 않겠죠. 낮아진다가 맞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서는 지금 주변에서 열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물이 자꾸 증발해 가는 거니까. 여기 보면 눈금이 사실 안 보이지만 빨간색 여기가 빨간색. 이거는 건구 습구 온도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좀 다행이긴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낮아집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을 가볼게요. 가와 나의 온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렇죠. 당연한 거는 기화열 흡수인데 명확히 누구의 기화열이냐? 나의 물적신 거지에 물이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찝어줘야 되는데 요 얘기가 없군요. 기화열 흡수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그러면 우리가 물놀이를 하다 보면 물에서 나와. 그럼 몸이 어떻게 젖은 상태로 있어. 그럼 내 몸에 젖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있는 습기, 물들이 자꾸 내 몸의 열을 빼앗아 날아가니 날아가는 물, 그 녀석들이 뭐야? 나의 몸의 체온을 자꾸 가져가 나는 열을. 그러니까 나는 춥게 느껴지고 시원하게 느껴지고 심하면 감기에 걸려. 이런 느껴지는 까닭 같은 원리
맞죠? 설명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니은디귿으로 체킹해주면 되는데 밑에 잘려 있지만 우리가 5번에 니은디귿이 나와 있습니다. 니은디귿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니은디귿 여기서 체크하면 되겠어요. 17번은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봤고요. 이제 18번, 19번, 2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18번은 어떤 상태 변화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 에너지, 그러니까 방출하느냐, 흡수하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얘를 나타낸 건데 잘못 짝지어진 거예요. 잘못된 걸 고르라는 얘기예요. 얼음 조각상, 주변에 있으면 시원해질 것 같아. 근데 이유가 뭐냐면 얼음을 녹이려니까 주변에서 열을 자꾸 주는 거야. 그 주변에 열을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얼음 조각상이 용해열을 흡수하는 거야. 이게 맞겠죠? 자, 그러면 2번 가볼게요. 통증 치료를 위해서 액체 파라핀을 손에 담갔다가 꺼내면 액체가 굳어요. 그러면 이게 고체로 되겠죠. 그럼 굳으니까 우리가 응고열이라고 그래요. 응고열을 어떻게 하느냐? 방출하는 거예요. 방출. 근데 여기 승화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열 치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벌써 틀린 게 나왔습니다. 2번. 승화열이 아니라 응고열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내용 가볼게요. 겨울철에 오렌지 냉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교과서 그림 나와 있었죠. 오렌지 나무에 열을 뿌리면 얘가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해. 응고열을 방출하니까 물보다 좀 낮은 온도에서 어는 오렌지가 응고열을 받아. 그래서 덜 얼게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다 맞는 설명이죠. 커피 전문점,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이용해서 우유를 데운다. 스팀을 보내서 물로 데면 거기에서 액화열을 방출해서 우유를 데운다.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고대 로마, 이것도 우리 교과서 우리 창의적 사고력 3번에 나와 있었던 문제입니다. 물에 젖은 잔디를 벽에 걸어두어서 실내 공기를 좀 시원하게 했다. 바로 잔디에 묻어있는 물들이 기화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하는 거니까 주변이 시원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히 이런 예시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으로 가볼까요? 19번이 왔더니 20번하고 이렇게 세트 문제네요. 같이 보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설명을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그죠? 개는 땀샘이 없다. 땀을 흘리는 게 거의 없다. 더울 때 혀를 내밀다는 얘기는 혀에서 뭔가 끈끈한 액체 같은 게 있어. 그럼 이게 물들이 자꾸 증발하면서 기화시키면서 체온을 조절한다고 그랬는데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야. 여름에 더우니까 혀를 내민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뭡니까? 이게 고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게 액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림으로 보니까 듬성듬성 있는 얘는 기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기화라고 하는 거, 기화열을 흡수해서 물이 날아가니까 흡수를 당한 몸은 시원해지겠죠. 그래서 바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화라고 하고 그때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되지 않을까. 19번은 기화열을 흡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시된 설명에서 이용한 열에너지와 같은 종류 열에너지에 해당되는 거를 2개를 고르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한번 당겨볼까요? 자, 당겨봤습니다. 자, 2개를 고르라는 거야. 기와 관련된 거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여름철 마당에 물을 뿌리면 더우니까 자, 물이 증발해 나가면서 마당의 열을 흡수해가. 그래서 주변이 시원해진다. 바로 기화열 흡수. 요건 맞는 설명 같죠? 그래서 1번 체크할게요. 하나 더. 이글루 안쪽에 물을 뿌리면 물이 얼음이 되면서 응고열을 방출해요. 응고열 방출. 누군가 열을 방출해 주어야 그 이글루 안이 좀 따뜻해지겠죠. 요거는 좀 다른 설명입니다. 기화열 흡수를 찾는 거지 응고열 방출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째, 소독할 때 알코올솜 팔을 문지르면 알코올솜으로 팔을 문지르면 우리는 시원하게 느껴지잖아. 이유가 뭐냐면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이 액체가 증발하려면 기화열을 흡수해야 되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다.
3번. 벌써 답이 2개 나와버렸죠? 1, 3번. 그럼 나머지 4번은 뭐냐? 2번은 아니다. 4번, 5번. 자, 수증기가 물방울. 이거는 액화되잖아요. 반대죠? 액화열 방출입니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 액화열 방출이라고.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를 같이 두면 이 드라이 아이스가 이 고체인데 얘가 기체로 되면서 이거는 승화열 흡수죠. 약간 달라요. 기화열 흡수하는 것만 보면 1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반복해서 계속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뿜뿜 뿜어내시고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